네,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11거래일 연속 순매수고 코스피 지수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려는 움직임입니다. 여기 이제 코스닥 지수까지 가세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시장이 더 간다,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. 각 증권가에서는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도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센터장들과 매번 전화 통화로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오는 매경비즈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증권사 센터장들 어떤 의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가요? 취재 보니까. 일단은 이번 주가 아무래도 코스피의 질주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. 2년 9개월 만에요. 2,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연일 연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이제 연말까지는 상승세에 좀 더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정용택 IBK 투자증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시장의 환경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백신 뉴스 같은 호재성 재료도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말 장세가 계속 좋을지는 사실은 코로나 확산에 달려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좋은 부분만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급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직 반영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고점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많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약간 보수적인 자세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연말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안정한 흐름은 염두에 두고 좀 시장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그 외에 또 증권사 센터장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까요?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을 먼저 주문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강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이 조용준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, 이 위기 이후, 그러니까 회복 이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온다, 더블 딥이 온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다 회복됐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내년의 경기 회복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 백신에 대한 또 긍정적인 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나서도 좋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요, 내년도 코스피 상단을 2,700포인트, 더 나아가서는 2,900까지는 갈 수 있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었고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 이어서 이 경기 회복 국면에는 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어서 이경수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장 역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났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국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이 정리되면서 이 연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간다. 또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또 2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순매수 또 이 대형주 상승이 이어진다면 코스피 지수가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요, 이게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이 달러 약세, 이 원화 강세인 상황에서 이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또 이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여기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고 내년에 반등하는 이런 반도체 업종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는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. 다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실성, 불확실성, 확산이 관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국내 경제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내년에 최대 코스피 3천 시대가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경수 센터장과 김지산 센터장은 일단은 내년 업종 키워드로 반도체를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. 지금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
네이버 코스피 지수는 연일 좀 고점을 높여가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. 네, 또 대응 맞습니다.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일단은 뭐 마의 2,500선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. 2,600, 또 내년에는 3,000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긍정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이 연말에 들어서 이 불마켓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을 그러니까 연이어 이틀 동안 300명을 넘으면서 일단 불안감이 가중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백신 소식 또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, 이 반도체의 호황 이런 게 오히려 투자 심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외국인이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이달 들어서만 이 5조 원을 넘게 이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. 이 배경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지만 이 원화 강세, 달러 약세의 기조가 훨씬 더 상승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이 같은 기간 미국의 다우지수가 7% 정도 상승을 했고 이 코스피가 10%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에 이 달러가 3% 이상, 그러니까 2.3% 가까이 떨어지게 된 것이 오히려 이 외국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이 국내 시장에 끌어들이는데 더 큰 좀 호재성 요인이 되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좀 순매수하는 이제 종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.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았고요. 이어서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수, 그러니까 반도체와 이 금융주에 대해서 완전히 자금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코스피의 상승세를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또 단연 중요한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에 대한 또 시장과 증권가 의견도 궁금하네요. 일단 네. 삼성전자가 뭐 5만 또 6만 전자를 일단은 뭐 달성을 했거든요. 이제 관건은 7만 전자, 이른바 이제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또 전체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갈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좀 장기 투자, 그러니까 뭐 적금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이제 더 고점이 가기 전에 저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사는 게 오히려 고점에 사는 게 아닌지 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일단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 또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는 조금 주가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.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내년 반도체,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3분기, 또 4분기에 그 IT 모바일, 그러니까 IM 부분의 또 실적 호황, 또 내년도에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파운드리 사업이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. 또 5G가 좀 5G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또 어떤 또 저력이 나타날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. 다만 이제 모건스탠리라든지 좀 외국인 증권사,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물량을 조금 내놓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투자자분들의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원달러 환율, 이 원화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실제로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삼성전자도 물량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좀 유념하실 거야 될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이 주가 상승을 이어간 게 취재 결과 좀 3번밖에 없었습니다. 2003년, 2011년, 2016년 이렇게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는 20일여일 동안은 단기 조정세를 좀 겪고 있었거든요. 이제 만약에 올해가 좀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이 조정장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뭐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던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는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매경비주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